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11강. 자, 주제는 생성자 관련해서 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와 이제 정적 멤버. 근데 요번 시간에는 일단은 이제 생성자 기준으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생성자 프로그램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느끼지는 못했어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생성자 코드를 일단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 사용을 이따가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제 생성자가 뭐냐는 거죠. 객체를 생성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초기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집이라는 하우스 클래스 작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때 이제 집을 작성할 때 주소, 평수, 전화번호 등등의 초기 값을 뭐 0으로 대입하는 이런 초기화 처리 있잖아요. 그죠? 어떤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초기화하는 처리들을 이 생성자에서 생성을 해줍니다. 이런 생성자는 일반적인 멤버 함수하고 같아요. 같은데 일반 멤버 함수하고 차이점이라면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멤버 함수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생성자라고 해요. 멤버 함수라고 안 그러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초기화 처리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는,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멤버 함수의 처리 기술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사용자가, 우리 멤버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클래스 이름 점 멤버 함수 해서 그러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특수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이죠.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가 그죠? 생성이 됩니다. 누가?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래서 소스 코드에 이 기본 생성자를 그냥 끼워 넣어 주는 거죠. 컴파일러에서 생성된 기본 생성자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겠죠. 일단 이렇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여기서 이제 클래스명, 내의 그죠? 네임스페이스가 뭔지를 나타내는 거는 똑같아요. 기존 멤버 함수하고. 그죠? 클래스명, 그죠? 접근 지정자 하고요. 이때 이제 클래스명에서 반환값이 없습니다. 생성자는 반환값도 없고, 반환값이 없다 해서 그럼 보이드 붙일까? 안 됩니다. 보이드도 붙일 수 없고요. 생성자에는 반환값도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스명, 이거 자체가 이제 생성자인 함수명을 뜻하는 거죠. 이 클래스명과 이 생성자 이름이 여기서는 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인수가 있는 생성자 있을 수도 있고요. 없는 생성자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생성자라는 것은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호출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클래스명을, 이름이 똑같아요. 함수명하고 같아요. 생성자명하고 같습니다. 생성자는 반환값 없습니다. 형이 올 수가 없습니다. 반환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우리 클래스에서 하우스라는 클래스 보면, 자, 보면 요 함수 있죠. 클래스 이름과 똑같죠. 이게 생성자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자는 뭐 반환값도 없고 중복 선언 가능합니다. 여러 개 선언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생성자는 클래스명을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멤버 함수라고 안 하고 그냥 생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과 똑같잖아요. 인수가 없는 생성자고요. 두 번째도 생성자입니다. 이름 똑같지 않습니까? 인수가 있는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복 가능합니다. 그죠? 사용자가 정의를 한 거고요. 이때 이제 이 생성자가 만약 객체가 생성되면 객체가 생성될 때 어떤 수행할 작업들을 이 생성자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반환값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리턴 값도 없고 그냥 이름이 같은 거예요. 클래스 이름과.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멤버들 따로 표기 안 했습니다. 어떤 멤버들에 대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 어드레스, 뭐 스페이스는 0으로, 텔레폰은 초기화. 그래서 어쨌든 하나의 집을 생성했습니다라고 그죠? 하는 생성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만약 두 번째 같은 거 구현하면 인수가 있는 생성자, 그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요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가 매개 변수 인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없는 생성자, 있는 생성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보면 자 이제 생성자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클래스 하우스라는 클래스에서 지금 보면 프라이빗으로 요게 멤버 그죠? 를 정의했고요. 멤버 변수. 그다음 퍼블릭으로 지금 인수가 없는 기본 생성자 하우스 똑같다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멤버 함수죠. 그래서 구현을 해보면 생성자를 여기서는 자 하우스라는 이런 생성자를 그죠 구현을 한 게 앞전에 이제 얘를 이제 초기화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객체가 생성되면 출력을 하죠. 하나의 집을 생성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다 합시다. 그다음에 show 멤버 함수 뭐 똑같고요.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 출력합니다. 자, 메인에서 일단은 보면 하우스 탑이가 마이 하우스라는 객체가 생성이 된다 아닙니까? 이때 요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자 우리 앞에서는 마이 하우스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즉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그죠? 멤버 변수 스페이스 텔레폰이라는 멤버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제 그죠? 자동적으로 호출이 되니까요. 하우스라는 생성자도 메모리를 할당을 받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요 문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라는 요 값에다가 실질적으로 문자 빈 문자열 초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라는 값에다가 0으로 초기화를 시키는 거고요. 예, 여기서는요. 텔레폰이라는 값에 빈 문자열, 그죠? 공백 문자 예를 들면 문자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요게 이제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우리가 어떤 수행해야 될 작업들이 있죠. 그죠? 작업들을 미리 이제 초기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되면 이제 요 28행이 실행되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집이 생성되었습니다라는 이제 그죠? 객체가 생성돼서 생성자가 실행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myhouse.show 하게 되면 이제 요거 수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의 평수는 이제 집의 주소는 지금 없다 아닙니까? 빈 문자열이니까 요거. 그죠? 집의 평수는 0. 전화번호는 빈 문자열 아닙니까? 공백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가 지금까지 사용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의를 안 하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요거 끼워준 거예요. 알아서 끼워주는데 요런 작업들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달아주고 뭐 요런 작업들만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생성자도 이제 중복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생성자도 멤버 함수의 하나입니다. 단지 클래스 이름과 같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없고 그래서 함수에서는 인수의 형과 수가 다르면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중복 함수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생성자도 인수의 형과 수가 그죠? 숫자 개수가 다르면 똑같이 중복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과 같은 멤버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와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각각을 중복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성자들을 그죠? 각각의 생성자들을 이런 식으로 그죠?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받은 요 a 값을 어드레스 멤버 변수에 s 값을 어드레스 멤버 변수에 그 다음에 요 텔
변수를 인수값을 텔레폰이라 멤버 변수값에 대입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각각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예제가 생성자 중복을 이용해서 하우스 클래스의 두 개의 생성자를 사용하는 코드를 한번 그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 하나는 인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예를 한번 살펴봐요. 자,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클래스에서 하우스 클래스에서 멤버 변수는 요 프라이빗으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해서 인수가 없는 생성자, 인수가 있는 생성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인수가 없는 생성자 구현하고 이제 인수가 있는 생성자 그죠? 이렇게 지금 갈로가 여기 닫혔네요. 그죠? 구현을 했고요. 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레스 스페이스 텔레폰 이제 출력하는 겁니다. 자, 메인에서 보시면은 맨 처음에 36행에 하우스 타입의 마이 하우스 그림 따로 안 그려도 되겠죠. 인수가 없잖아요. 인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와 스페이스 텔레폰을 초기화를 하고요. 그럼 하나의 집이 생성됐습니다. 출력하겠죠. 일단은 이렇게 그죠? 출력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 하우스 해가 U 하우스 객체 생성하는데 인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의 생성자는요, 인수가 있는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산 남구 대연 3동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요 A 값으로 아이고 하사표가 잘 안 되네. A 값으로 매핑될 거고 64가 S로 그죠? 64가 그 다음에 요 전화번호가 텔로 요렇게 그죠 인수가 매핑 되겠죠. 그죠? 그 값을 어쩝니까? A 값을 어드레스 멤버 변수에 S 값을 스페이스에 텔을 텔레폰에 배정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출력하면 주소는 어드레스 평수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의 집이 생성했습니다. 라는 생성자가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 제로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사용자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조금씩 문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자열에서는 형변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에러가 안 땁니다. 요런 문자열 우리 앞전에 요 부분 그죠? 여기서 다른 버전은 괜찮답니다. 예, 괜찮거든. 원래 실행되던 게 2019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빈 문자열을 형변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우스 타입 U 하우스 해서 요 문자열을 이렇게 형변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버전에서는 실행해도 별 문제 없답니다. 2009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되돌아와서 생성자를 생략하면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계속 사용했던 방법 아닙니까? 우리 생성자 정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성자를 생략하면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코드에 끼워 넣습니다. 인수가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건 자동적으로 못 끼웁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이런 생성자를 우리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르고요. 즉 생성자를 생략한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준비한 빈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끼워 넣어 줍니다. 자, 그런데 생성자를 하나라도 사용자가 자기 자신이 정의한 경우에는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아까처럼 그죠 코딩을 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끼워 넣어 주지 않습니다.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 디폴트 생성자는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소리가
사용자가 하나라도 생성자를 구현을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끼워 넣어 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형태는 지금 보면 하우스라는 클래스에서 지금 생성자 정의가 없다 아닙니까? 없는데도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메인에서 하우스 해가 h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면 실질적으로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생성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기본 생성자를 끼워 넣어줘요. 그 뭐 이 기본 생성자 구현한 부분에 이제 실제 아무 작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코드가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아무 작업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그죠? 실행을 하며 그죠? 호출을 해서 생성자 호출합니다.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끼워 넣어 주더라는 겁니다.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안 끼워 넣어줘요. 컴파일러가 자기가 알아서 끼워 넣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은 뭐 요런 방법이었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끼워 넣어준 겁니다. 그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던 거고, 자, 하나의 생성자를 선언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클래스라는 그죠? 하우스라는 클래스에서 지금 이름과 요게 이제 생성자죠.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게 생성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수가 있는 생성자를 하나라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잘못 생각하면 기본 생성자를 끼워 넣어 주니까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죠? 기본 생성자가 사용될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인수가 있는 생성자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하우스 해가 h2라는 객체 인수가 있는 그죠? 생성자를 호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문제없이 인수가 있는 생성자 요거 호출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할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6행과 같이 하우스 해가 h1이라는 객체를 생성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인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수가 없는 생성자가 없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즉 하나라도 생성자를 사용자가 정의하면 디폴트 생성자를 끼워 넣어주지 않습니다. 기본 생성자 디폴트 그죠? 기본 생성자를 생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래서 이 문장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죠?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하고 디폴트 생성자가 없다. 그죠? 이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자, 소멸자 객체가 이제 다 수행되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이 소멸자도 호출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소멸자라는 것은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이것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이거 같은 경우 한 번만 자동적으로 호출합니다. 임의로 호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호출합니다. 컴파일러가. 객체가 소멸되는 시점에 객체 메모리 소멸 직전에 호출됩니다. 객체가 처음에 이제 생성되면 메모리를 할당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사용되고 나서 소멸되는 직전에 호출됩니다. 사용자가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러가 합니다. 이거는. 그죠? 컴파일러가 호출시키는 겁니다. 그 객체가 사라질 때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메모리를 해제한다든지 동적 메모리일 때 필요합니다. 파일을 닫는다든지 뭐 어떤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멸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으면 디폴트 소멸자가 이것도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예. 자,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요, 생성자하고 보면, 우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 생성자는 여러 개 중복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멸자예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여기 보면, field라는 기호가 붙습니다. 요게 이제, 소멸자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field가 붙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데, 뭐라 하면 우리 물결표라고 그러죠. 물결표, 딜드, 기호 이름은 물결표가 붙는 이런 형태가 소멸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소멸자.
그죠?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멸자는 당연히 반환값 없습니다.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습니다. 소멸자는. 그죠? 없고 단지 요 중복 안 됩니다. 함수. 오직 소멸자는 하나만 존재 가능합니다. 그죠? 생성자처럼 여러 개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구현하는 부분은 생성자하고 똑같대요. 이름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객체가 사라지고 나서 사라지는 시점에 이제 수행해야 할 작업들을 구현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소멸자 예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간략화시켰습니다. 이때 이제 하우스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스페이스만 멤버 변수를 뒀어요. 프라이빗이죠. 생략했으니까 접근 지정자를. 그 다음에 보면 멤버 함수 중에 show 있고요. 자, 생성자 2개, 그다음 소멸자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면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0으로 하고 출력합니다. 스페이스 평이 생성되었다. 마찬가지로 생성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이 s 값을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출력합니다. 스페이스 평이 몇 평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소멸자, 그죠? 소멸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할 때 몇 평이 소멸됨. 요거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뭐 show 함수는 지금 그죠? 야, 요렇게 정의됐다 합시다. 그러니까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자, 하우스 해서 H1이라는 객체를 생성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요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죠. 그죠? 호출을 하고 이때 이제 스페이스가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실질적으로 메모리에 메모리에 이제 스페이스 할당 받겠죠. 제로가 되고 이때 이제 객체 이름은 H1이라는 객체의 스페이스가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cout 해서 0평이 생성됨 하고 출력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하우스 해가 H2라는 객체 생성되는데 인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요 S 50이 S로 받는 거죠. 여기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S가 50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50 값을 스페이스에 생성하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에 요거는 이제 H2라는 이제 메모리를 할당 받겠죠. 객체가. 이때 이제 스페이스 해가지고 50 값이 이렇게 배정이 될 거고 cout 해서 요 스페이스 50평이 생성됨 해가 출력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생성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리턴 문장을 만날 거거든요. 리턴 문장을 만나면 이제 메모리가 이제 사라질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 지금 그 소멸자는 호출 안 시킵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메모리가 리턴 문을 만나서 종료할 시점에 이 생성자 객체별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이때. 그래서 이때 보면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생성자가 호출되면 이때 스페이스 평이 소멸됨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소멸됨 하면 지금 그때 50평이 소멸됨. 요 객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출력되는 걸 보면요. 그죠? 이때 이제 객체가 2개니까 2번 호출되는 거예요. 이때 요거 먼저 호출될 거예요, 소멸자는. 그 다음에 H1이라는 걸 호출해서 0평이 소멸됨.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멸자를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그 제가 그림을 이제 왜 이런 식으로 그렸냐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객체에서 객체가 저장되는 그 메모리 영역이 스택이라는 기반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자료 구조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일단 스택이라는 메모리는 입출구가 하나거든요. 입출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H1의 객체가 스택이라는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고요. 입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H2가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메모리가 사라질 때는 입출구가 하나니까 사라져. 요게 먼저 사라져야 돼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소멸자가 먼저 여기 나온 겁니다. H2가 먼저 호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H1이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호출되는 이유는 스택 기반에 저장이 되어서 그렇고, 아, 요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개념을 조금, 자리구조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읽어보면 왜 호출되지 의문스럽거든요. 어쨌든 이 소멸자는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H2부터 호출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오늘 생성자, 소멸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